이자 폭탄 펑펑펑이라. 기업 줄폐업 곧 시작.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것을 보십시오. 예, 이것을 보면 사실입니다. 위기별로 상환 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IMF 외환위기 때는 67.8%가 저는 이자를 못 갚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67.8%밖에 안 됐다는 뜻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34.1%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34.5%고요. 그런데 2023년 2분기 보세요. 57.4%잖아요. 와, 저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위기의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IMF 외환위기보다는 적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보다는 훨씬 높은 숫자잖아요. 이자 보상 비율이 말입니다. 그것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이 말입니다. 이게 조사한 조사처가 금융연구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가지고 추가 시사를 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심각하죠? 진짜 심각하죠? 그런데 지표가 이것만 나온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지표를 보면 위기별 상환 능력 취약 기업, 다시 말해서 돈을 갚지 못하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취약 기업의 차입금 상환 배율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62%였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53.3%, 코로나 팬데믹 때도 43.1%, 2023년 2분기가 50.5%입니다.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죠. 저는 이게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상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입금 비율이 IMF보다는 낮지만 외환위기 때보다는 낮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근접하거나 일부는 상회하는 그런 지표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작은 단서입니다. 이런 게 작은 단서인데 이런 작은 단서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사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그냥 갑자기 쿵 하고 위기라고 맞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지표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자 보상 배율이나 차입금 상환 배율이 이렇게 높으면 기업들이 줄폐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지금 같은 경제 체제라면 줄폐업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현장 기업의 상황이 진짜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느냐? 아니 기업들이 대출을 계속 받거든요. 기업들이 대출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121조 3천억 원의 기업 대출이 있었다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요. 1889조 6천억 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5년 사이에 68.5% 무려 768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돈을 못 갚으니까 이자 배상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여러분 경영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이 결국은 원금은 못 갚고요. 당연히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기업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 받아서 버티는 겁니다. 지금 대출 받아서 실질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 저는 이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들의 상황 굉장히 어렵다. 저는 여러분 이 지표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업들의 원화대출 연체율을 보면요. 2월 달에 0.59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업 원화대출의 연체율 경고음이 울리는 선이 0.4%에서 0.5%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은 0.59%까지 올라갔잖아요. 물론 3월이 되면 또 상각을 하겠죠. 부실채권을 상각을 해서 연체율을 떨어뜨리겠죠. 그런데 이게 연체율이 쉬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상황 자체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0년만 하더라도 원화대출의 연체율 기업들 말입니다. 0.34였고요. 2022년 6월에는 0.2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59. 결국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2월에 2.31%의 연체율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한 연체율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대기업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연체율이 0.18%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중소법인을 보세요. 0.76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중평균이 0.59인데 지금 중소법인은 0.76이다. 충격적이죠. 개인사업자 여기도 0.61입니다.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체적으로도 0.70이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줄폐업은 뭐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기업의 상황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 정부는 1분기가 1.3%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앞으로 더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기업들은 최악의 어떤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다가 기업 부채는 또 얼마나 늘었습니까?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출이라는 것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부채는 모두 다를 말하거든요. 지금 기업 부채 전체를 하면 2,780조 천억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2017년 1,698조 6천억 원에 비하면 63.7% 1,081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저는 기업의 부채 폭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대로라면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해외 언론들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잖아요. 강달러에 여기에 슈퍼엔저까지 겹치니까 마치 지금 상황이 말입니다. 1997년대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러다가 아시아 외환위기 터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돈은 말입니다. 모두 미국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생존할 수 있을지 참 안타까운 현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기업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기업이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을 때 기업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벌어서 원금은 당연히 못 갚고요. 이자도 못 갚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IMF 외환위기 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IMF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그런 극단적 위기가
우리에게도 터질 수 있다. 저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실의 상황은 지표는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